진주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전 부산일보 기자시고 서부 경남 본부장을 지내신 이성규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 지난 시간 잘 지내셨죠? 네. 예.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진주시 의회에서 연구 모임을 지금 결성을 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그 일단 좀 뭐 진주시 의회에서 연구 모임을 뭐 결성해서 운영한다. 이 바람직한 일이죠. 상당히 바람직하고 권장해야 될 그런 사항 중에 하나고 오래 전부터 이게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 그런 게 많이 지적돼 왔고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 그런데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죠. 예. 일단 진주시 의회 연구 모임의 그 출범 의의를 보면 일단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좀 다하려고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받는 관심이 좀 신뢰와 믿음으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모임들은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해서 또 좀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뭐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든지 정책 발굴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이런 그 연구 단체들이 뭐 연구 용역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실제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좀 실제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시의 정책으로 채택되고 이게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의회 및 진주 지역의 그 관광 문화 관광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최근에 들어서 좀 진주시 의회가 기존 의회들보다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지방 의회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뭐 역할과 감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는 스스로 지방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해 나가고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좀 계속 스스로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발굴하고 정책 발굴도 하고 정책 발굴이 좀 그다음에 시의원들의 역량도 강화할 뿐더러 그 이제 집행부와 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해서 역할론에 대한 수기 내지는 뭐 연구 이런 기능도 필요하다. 정책 개발도 필요하고. 그래서 본부장님은 최근에 진주시 의회가 좀 활동하는 부분하고 뭐 물론 이거 뭐 관련 꼭 뭐 어쩔 필요는 없겠지만 진주시 의회가 좀 예전보다는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현안에 대한 접근하는 게 예전에는 뭐 거의 거수기 역할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의회의 역할, 의회가 이제 독립성이 굉장히 또 강화됐거든요. 인사권 독립도 해서 그게 부응한 행동 내지는 뭐 의정 활동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해서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일단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 올해뿐만 아니고 또 내년에도 아마 또 만들어지고 할 건데 좀 체계적으로 좀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첫 술에 뭐 배부를 수는 없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연구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고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보죠. 뭐 장기적으로. 그래서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진주시 의회에서 연구 모임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일단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일 테고 이제 거기서 그치지만 말고 조금 더 국민들에게 좀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 발굴로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주시 의회 연구 모임 출범 의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뭐 마지막으로 하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모임을 분야별 모임을 가지고 연구하고
지역 현안에 접근하고 한 단계 더 접근하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 노력 뭐 이런 거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어차피 연말 되면 또 우리 연구 단체들에서 뭐 어떤 보고서 형식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결과가 나오면 기대해 보죠. 네, 다시 한번 네. 좀 그 내용을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임철규 경남도 의회 의원께서 경남 도립국악원을 사천에 건립하자. 라는 내용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도에 이거 뭐 진주시처럼 그런 기관이 없나요? 그 뭐 국립도립관현악단 경남 도립 예술단이 예술단이 있죠. 있죠. 예, 예술단이 있습니다. 네, 있고 별도의 경남국악원을 설립하자입니까? 이 유치하자는 뜻인가? 건립하자. 설립하자는 게 뭐 좀 안 맞는 건데 자기는 국립국악원의 국립- 경남부는 이야기 아닌가요? 국립 경남국악원. 이제 1도 1국악원 이제 체제인가요? 이제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남에도 국립 경남국악원이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10월 16일인가 그 산청의 기상국악당 예, 거기에서 국립 경남국악원 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국립국악원이 서울에 있잖아요. 예, 예. 중앙에 예. 국립국악원의 지역부는 그러니까 경남부는 을 그러니까 이름이 산청에 유치하다 이 소리 같던데. 누가요? 그게 그날 했던 게. 예. 산청에서 한 건 그거예요.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국립 경남국악원, 국립 충북국악원,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1도 1국악원을 이제 하자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립국악원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국악원을 관장하는 국악을 관장하는 그게 지금 보니까는 전국에 배치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부는 식으로 돼 있던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그게 막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경남자가 경남 국립 경남고 이런 식으로 붙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철규 의원께서 이제 경남 도립국악원을 건립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 부분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이라면 경상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남 도립 예술단 안에 이 국악원 이제 경남 도립 국악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별도의 기관으로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현재 경상남도 이제 경남 도립 예술단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뭐냐면은 이제 경남 도립극단 2020년 2월달에 이제 창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보면 이제 연극이죠. 연극이고 그래서 타 지역에 보면 보통 이제 광역자치단체 내에 이제 도립예술단들이 있는데 평균 이제 4.6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은 지금 하나뿐이죠. 아마 그 앞에 김경수 도지사 있을 때 이제 도립예술단을 운영하자 해서 이제 첫 번째로 만든 게 경남 도립극단이고 이제 2020년에 창단을 했는데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년 동안 이제 제2의 예술단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임철규 의원께서 도립국악원을 건립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군각 뭐 비토섬 그렇죠. 비토섬이 이제 그렇죠. 수군각의 원행이다 보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토끼전이 원행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뭐 임철규 의원님 말을 이게 주장을 근거로 일단 한번 살펴볼 게 이제 경상남도가 경남 도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경남 도립극단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수요는 하고자 하는 종목들은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이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면 좀 빨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 가지고 제1위 뭐 도립극단이면 뭐 예를 들어 제2의 극단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산청도 있고 사천 지역에 사천 지역에 도의원 경남도의원인데 사천 지역에 하자는 거는 일면 뭐
뭐 사천 지역 주장할 수도 쪽에서는 있죠. 당연히 네, 주장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제 또 좀 더- 이걸 만약에 경상남도가 또 이걸 경남구학원을 또 설립하고자 하면 또 각 지역별로 또 뭐 진주를 비롯해서 사천, 산청 이런 쪽에서도 또 지원동에 뭐 밀양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밀양, 아리양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별로 뭐 진주도 뭐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이게 여러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경남 도립예술단을 이제 현재는 이제 극단밖에 없는데 이제 뭐 2개, 3개 만들어지면 사실은 이제 도립예술단은 진주에 있거든요. 경남 도립예술단의 본부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도립예술단 장작관도 이제 예술회관 이제 배치했지 않습니까? 뭐 2개, 3개 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연습장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좀 사실은 좀 이렇게 선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경남 도립예술단 장작관을 지금 건물 보셨겠지만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 서류를 보면 향후에 도립예술단이 더 만들어지면 연습장이 더 필요하니까 아마 3층으로 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경남도 문화예술회관 내에 주차장이 실제로는 이게 보면 한 509면 정도, 한 500면 이상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주차장 부족 문제도 계속 상존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이렇게 갖춰지지 않으면 현재는 도립예술단을 새롭게 좀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예상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경남 지역의 어떤 경남 뭐 무형유산이든지 어떤 그런 역사들을 볼 때 충분히 경남 국립 경남국악원 유치도 저는 가능할 것 같고 분원 유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경남도가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너무 이제 4년 동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좀 필요성 요구도 좀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남도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본부장님 다음은 제가 시간이 좀 나서 지난 2024년 10월 21일에 진주시 의회가 임시회를 하면서 기획문화위원회 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좀 몇 가지 좀 적어왔거든요. 대첩 역사공원 이야기죠. 조례안 관리죠. 네, 뭐 조례안 관련도 있고 이게 좀 내용이 조금 있는데 일단 진주 대첩 역사공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그날 이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박미경 의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조례안 내용에 그 행위의 제한, 이게 뭐 음주, 흡연, 치사, 노숙, 막 영리 행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변상 조치, 그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문제, 거기에 이제 유등을 좀 상설적으로 좀 설치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등 자체나 뭐 그다음에 이제 각종 시설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진주시의 입장은 뭐였었냐면 다음에 개정 조례안을 낼 때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넘어갔거든요. 일단 조례안을 먼저 만들자 원한 대로 그대로 가자고 주장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 시의 입장대로. 시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보류가 되면 이제 재상정이 될 건데 그때 이런 문제들이 좀 그 시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좀 수정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행위 제한이라든지 변상 조치, 안전 문제 이런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박미경 의원께서 제대로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만약에 조례를 재상정할 때 진주시가 이 부분을 수정 보완을 해서 낼지 뭐 그거는 제대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수정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원안을 조례를 그대로 올리면 시의회가 또 가만히 있겠나요? 뭐 통과시키 줄 리가 별로 없죠. 해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보류를 했던 걸 예. 보완하라고 요구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시는 분명히 또 검토 후에 뭐 개정할 때 뭐 개정 조례 내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뭐 역사 진주 정신을 담았다 안 담았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관련 조례에 있어서는 이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진주 대첩 역사공원 안에 보면 그 하모샵하고 카페 커피숍.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진주난과 유동축제 기간 안에 그 수익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6일 했지 않습니까? 커피는 나도 몇 잔 저도 사 먹었죠. 비싸요. 빵도 사 먹고 했는데 상당한 수익이 올라왔을 것이다 이렇게 그게 보이죠. 한 6,300만 원 정도. 또 15일 동안 16일 동안 뭐 물론 꼭 그 기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용학 위원장이 그 시설 임대 판매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그 진주문화관광재단은 그 운영 조례에 보면 그 13조인가 이렇게 보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 과정에서 뭐 보니까 사실상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할 계약이다라고 이제 집행부에서 밝혔단 말이죠. 그 자체에서.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좀 일부 물어보니까 이제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뭐 민간이 아니고 공공 이게 출자 출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출자 출연 기관이 과연 민간하고 경쟁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법상 되건 안 되는 걸 떠나서 공공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지론이 공공은 민간이 하지 않는 부분을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 세금을 투입해서 수행하는 게 맞다. 민간의 영역을 침입하는 것은 공영으로서 할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뭐 시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시가 음식점도 하고 뭐 술집도 해서 수익을 얻으면 좋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은 우리가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민간에서 끌려 하는 것 그걸 이제 하는 거죠. 청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지 민간이 하고 있는 영역에 공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게 뭐 그게 자본주의 내지는 민주주의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산국가는 일례로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군부가 돈 되는 거 하고 싶으면 싹 다 가 있어요. 다 하면 되지만 군부가 돈 되는 거 싹 다 가 있다고. 그거는 다르잖아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시대 저 사회는 본부장님 거기서 대척광장 그 역사공원 거기서 조금만 저 공공문 쪽으로 올라가면 그 유동빵 팔고 찻집도 있고 찻집도 있고 보면 거기 보면 전부 다 하모를 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이게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굉장히 대척공원 안에 역사공원 안에 있는 이 하모샵이나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치가 되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받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판매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불만들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있겠네요. 보니까. 그것도 축제 기간에는 특히 거기 지금 대첩 그러니까요. 광장이 훨씬 더 거의 한목 어찌 보면 한목 보는 그런 기간인데 상당히 이게 이제 한무 샤워하고 그것 때문에 좀 타격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실제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걸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하고 한다면 민간 앞으로도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공공재단에서 이걸 운영할 경우에 상당한 또 마찰도 있겠네요. 민간업자들하고 근데 업체들하고. 본부장님 커피숍 같은 거는 본부장님도 한번 하고 싶은 그 정도 뭐 인구 이동이나 이런 거 보면 수익은 꽤 날 것 같은데. 그건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그렇게 그렇습니까? 축제 기간을 떠나서 과연 이런 수익이 나오겠나요? 근데 민간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수익이 난다 보장이 된다 하면 1년에 한 번은 날 거잖아요. 1년에 해가 되나요? 1년 한 장에 이거 6,300만 원씩이나 났다는데 한무 판매도 되고 커피도 잘 팔고 이래 되면은 그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거 우리 달라는 업체들이 많대요. 그럼 민간한테 주는 게 맞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 예. 그 공정한 경쟁 최고가 입찰이랍니까?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예. 줘가지고 하면은 수익이 되는데 이걸 굳이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이걸 해갖고 수익을 내면 다른 이거는 피해를 줄 수 문화관광재단에서 수익을 내게 하면 나중에 회계 결산은 어떻게 하려나요? 그거는 제가 그거는 제가 좀 감사 그건 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일단 운영 관리 조례가 지금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부결이 된 상태에서 임시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예. 이게 법적 근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뭐 시가 하라 그러면 되는 건지 그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진주문화관광재단도 그렇고 그러면 무슨 조례나 뭐 뭘 그 법적인 근거를 통해 가지고 문화관광재단이 한다거나 그 특정 지금 카페 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 수의계약을 했든 뭐 했든지 간에 할 수는 있겠으나 뭔가 이 좀 형평이라든지 좀 공평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계속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속 좀 한다는 거거든요. 포용력 있게 해석하자면 예. 좀 가슴 넓게 해석하자면 축제 기간의 특례 과정, 축제 기간 아니 특혜가 아니고 특별한 예 특별한 예다. 아이고,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알아듣게 좀 아니, 뭐 저번에도 뭐 특혜이라고 특별한 혜택 아닙니까? 그래 특혜. 그럼 그게 특혜죠. 이제 아니 축제 기간에만 한정돼 있는 좀 특수한 케이스 아니겠는가? 그 팝업 스토어로 네, 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아니 봐야 되고. 강 PD 팝업 스토어가 뭐예요?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축제 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일단 뭐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위탁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탁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네. 안 하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조금 그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 당국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도 그죠? 예. 문화예술회관, 소소한 문화예술회관도 민간 위탁을 한 적이 있어, 그죠? 한 적이 그 있어서.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했죠. 아니 그 전에는 또 선명재단에서 했다. 예, 맞습니다. 선명하다가 넘어갔죠. 재단 넘어오고 막 이런 적도 있어서 그 안 돼서 다시 또 지금은 또 경남도 직영으로 하죠. 그런 적도 있어서 이걸 굳이 모르겠습니다. 그 괜히 욕 들어보면서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맡기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욕 들어먹을 건데. 아니 문화재단이 하면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낫나요? 어떻게 나을 거라고 생각. 안 그러면 행정적인 편의성 때문에 그런지. 그럼 민간 그런 게 부분, 뭐 가능하다 하면 뭐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뭐 유동땅도 만들어 가지고 뭐 자체 수익 사업하고 뭐 그럼 되죠. 뭐 유동빵 샀고 그 운석빵 샀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하모도 직접 지금 지금 저 누구 상표권을 누가 갖고 있나요? 진주시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관광재단에서 갖고 있나요? 아니요,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데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사실은 이제 관광기념품 관련 사업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하모 관련 기념품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어치를 문화관광재단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관광재단은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걸 도매 가격으로 판매 업체들한테 이제 넘긴 거예요. 그런 정도의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정도는 가능할 건데 이걸 직접 운영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중간 과정에서 판매를 하는 업체들한테도 사실상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죠. 저거 캐릭터 개발하라고 하는 뒤에 민간 업체를 당사로 그거 안 했나요? 선정 위탁 내지는 뭐 위탁이 아니고 이용권에 대한 그런 거는 걸 했죠. 당연히 이제 업체들이 사용을 하려면 이제 그걸 사용료를 비용을 내야 되는데 라이센스를 내고 그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모를 가지고 방향제를 만들었다. 그럼 이걸 뭐 2만 원, 만 원에 15,000원에 만들었으면 이제 그걸 팔려고 하는 지역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한테 2만 원에 팔고 그럼 이제 그 업체들은 뭐 예를 들어 1,000원을 붙이든 2,000원을 붙이든 이런 방식으로 뭔가 직접적으로 판매 업체들이 제작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이 그런 어떤 링크 역할을 하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 위탁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커피숍 부분은
민간업체 인근에 있는 민간업체의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가죠. 한모습도 반발도 살 수 있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진주 대첩 역사공원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비용을 이제 어떻게 이제 메울 것인가의 이제 한 방안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뭐 시가 어차피 그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뭐 시가 운영 그걸 해야지 굳이 수익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비용을 전부 다 충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그 뭐 우리 행정조직 개편 진주시가 행정조직 개편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장이도시팀에서 하는 공예 비엔날레를 진주시에 이관을 한다는 그 이야기는 한번 저희들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진주시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장이도시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진주시가 이제 공예 민속 예술 공예 장이도시니까 이제 그걸 운영위원회는 민간 단체, 민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관계자 하는 말이 뭐냐면 장이도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민속예술 비엔날레는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하기로 했고 공예 비엔날레는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났다. 그래서 공예 비엔날레는 진주시로 이관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아니 그런데 그걸 왜 결정을 장이도시 운영위원회에서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장이도시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장이도시 운영위원회 거가 아니라 진주 시민의 겁니다. 그 장이도시가 되기까지 시민들의 분명한 노력들이 분명히 거기 들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내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장이도시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이게 그것도 이해 안 되는 게 진주시가 그러한 결정의 범위 안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모든 공예 비엔날레 장이도시의 모든 운영과 의사 결정은 장이도시 운영위원회가 다 결정하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겠지만 그 조일상 총감독이 이 부분을 요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럼 자기들끼리 갈라먹는 거잖아요. 갈라먹는다는 표현은 좀 뭐하고 그렇습니까? 네. 조직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뭐 공예 비엔날레가 뭐 시나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때보다 더 월등하게 뭐 좋아진다든지 성과가 더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내가 하던 분이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운영권만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감독을 모셔가지고 거기 코디네이터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위임해서 공예 비엔날레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몇 번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 조직위원회 별도로 구성해갖고 우리가 해볼게. 지금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거기에 의심이 든 거고, 지금 문화관광재단은 장이도시 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잘 어쨌든 간에.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의 의사는 하나도 거기에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이도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던 공예 비엔날레를 진주시로 이관하겠다. 그게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저는 맞느냐 하는 걸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진주문화관광재단 그동안 하던 예.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별도로 분리한 뭐 이유가 있을 겁니까? 이유가? 분리요? 그러니까 진주시로 이렇게 다시 이관하는 조직위원회를 다시 별도로 구성한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 지금까지 시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공예 민속 예술보다는 공예 비엔날레가 훨씬 더 성과가 있다. 그래서 시로 이관을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있으면 민간 그러니까 아니, 되도록이면 민간해주고 그러니까 이래야 시의 되겠지. 이야기는 그거예요. 공예 비엔날레가 더 잘 되니까 효과도 이걸 있고. 예 가지고 진주시가 가져와가지고 왜 진주시를 가지고 와요? 좀 더 잘해보겠다. 이게 진주시의 논리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 문화관광재단을 말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진주시의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진주시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창의도시 자체가 진주 시민의 것이라는 전제를 둔다면 함부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아니 다른 데는 전부 관에서 하던 걸 예. 뭐 문화관광재단을 만들든 뭘 하든 조직위원회를 만들든 관에서 되도록 손을 떼려고 하는데 문화의 부분의 경우에 계속 진주시가 다시 그 어찌 보면 역행하는 거 시대의 역행 빠꾸라이 송신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을 만들면서 바깥에서 잘하고 있는 창의도시를 문화관광재단을 가져 들어왔단 말이죠. 와갖고 또 잘하고 있는데 또 그 중에 한 개를 떼가지고 또 진주시가 가져간단 뭐 말이죠. 이유가 있겠죠. 뭐 우리가 아니, 그 모르는 뭔 이유가 있어? 뭔 이유가 있든지. 쟤는 이유가 그러면, 없고. 안 그러면 돈이 적게 든다든지 뭐 물론 돈을 적게 들어 똑같이 예산은 정해져 있고 적게 들어갔다든지 뭐 효율적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유가 특정인이 이걸 자기가 자기 주도하에 하고 싶다라는 게 진주시의 의사 전달이 됐고 진주시가 그걸 허했고 허락하노라 이렇게 돼가지고 허했고 그렇지 않으면 진주시가 이거 관광재단 안에서 잘 하는 걸 굳이 가져와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의사결정 과정 안에 창의도시 운영위원회가 그걸 결정했다라고 고위 관계자가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걸 저는 좀 짚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뭐 효율성을 위해서 했거나 더 잘하기 위해서 했거나 또 좋은 식으로 해서 뭐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그거는 텐데 아마 결정이 되면 아마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연 저희들 말이 맞는지 그 본부장님 말씀 맞는지 그거는 뒤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 너무 길게 가지 말고 해. 그다음에 또 여기 또 잠깐 나온 게 지하도 상가 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하 상가. 네. 그게 이제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례안이 올라온 거예요.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근데 주 내용이 뭐냐면 냉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왜? 좀 이게 입점을 좀 많이 시키려고 좀 혜택을 주면 입점이 좀 많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간 이게 관리비를 지원하는 기간을 진주시가 어떻게 했냐면 진주대첩 역사공원하고 지하도 상가가 연결될 때까지 관리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개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 발의 조례라고요? 그렇죠. 아니 이제 개정조례 아니죠. 기존에 개정조례안. 예, 이제 조례안을. 관리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혜택을 좀 주자. 이제 시의 의견은 이제 그랬던 건데 거기에 이제 전종현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공조 시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 집중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에 따라 가지고 냉난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가까운 데는 너무 추워 가지고 뭐 여름에도 옷을 껴입어야 되고, 근데 멀리 있는 곳은 너무 더워 가지고 그 혜택을 좀 못 누리고, 뭐 난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입점해 있는 분들의 불만이 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 노인 대상으로 또 영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긴답니다. 노인 상대를 하면 안 되나요? 연계 아니, 사업을? 그러면 기존 상가가 왜 상가인데 그 근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인을 하면 관계 없고? 아니 그게 입점 업체가 아닌 사사롭게 들어와고 영리 비입점 상인. 비입점 상인들이 와갖고 이제 영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음주에 고성 방가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상인들이 또 컵 소주를 판답니다. 소주 한 잔
잔소주네. 잔소주. 참 잔소주를 팔고 70대 수준. 70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종현 의원 생각은 그 지하 상가로서 좀 제대로 된 운영 방식이 아니라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박미경 의원의 발언 내용인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조례 내용 중에 관리비 지원이 있어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간 그 진주대첩 역사공원 지하 주차장하고 지하상가 연결될 때까지라고 이제 기간을 적어놨는데 이제 이거 언제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언제 통도가 연결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관계자는 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매입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러면 언제까지 해주자는 거냐. 이게 관리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어찌 보면 이제 예산을 좀 낭비하는 요소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취지로 박미경 지하상가, 지하도상가도 올해 발족한 시설공단으로 이관되지 싶은데. 이관되지 싶은데요. 이관이 뭐 되는 걸 이관되지 싶은데. 어쨌든 간 하여튼. 근데 그렇게 되면 진주시 예산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요? 시설공단은 별도 해결을 해야 되지 싶은데. 그래서 일단 박미경 의원이 이제 수정안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 대책 역사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이제 연결될 때까지 뭐 이거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제 어떤 기간을 준 거죠. 참.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수정 해가지고 통과됐다고요? 통과는 이제 됐네. 통과는 됐습니다. 야, 그리 뭐 이런 조치를 통해서라도 중앙지하상가가 활성화 참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가보세요 지금. 거기 대첩 진주대 역사공원을 이제 주차장을 만든다 할 때 그 뭐 중앙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이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연결시켜 달라고.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재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도 상가나 중앙시장 상가 이쪽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좀 많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관리비 그럼 관리비라도 좀 뭐 예측입니다만 관리비라도 경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건데 박미경 의원이 좀 적절하게 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다.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원 기간이 불특정하면 이게 만약에 20년, 30년 동안 안 된다면 계속 난방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활성화가 뭐 이게 관리비 난방비를 제외한 이 관리비를 조금 줄여준다고 해서 지하도 상가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어야 된다. 이거 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진주시에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요압 시장 때 했는데 그런데도 더 예전에 비하면 더 위상이 추락하는 것 같고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입주도 못 시킨 상가가 절비합니다. 참 걱정됩니다. 걱정되고 한데 이런 뭐 노력들이 좀 성과를 거뒀으면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 것이 우리 그 대첩 광장을 할 때 될 수만 있으면 연결을 시켜서 지하의 상가와 연결시켜서 비가 오거나 하면 우리 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대첩 광장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도 상가를 통해서 중앙시장까지 바로 오는 그렇죠. 이런 루트가 참 개발됐으면 참말로 좋을 뻔했는데 그 무슨 뭐 공법상 문제라든지 아주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걸 못 했잖아요. 시에서는 뭐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고. 10m, 한 50m 정도 안 되지. 그렇죠. 50m 안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하상가와 중앙시장, 진주중앙시장으로 연결되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런 루트를 하루 빨리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볼게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한번 다루었었는데 이게 이제
활성화 재단이 생기고 정부에서는 중앙상권 활성화 5개년 사업 한 총액이 한 80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그게 이제 2024년 6월로 지난 6월달 이제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기획문화위원회에 이제 2025년도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 진주시 출연금이 보니까 뭐 한 11억 6,800만 원 정도 가량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좀 모르겠는데 뭐 주요 사업으로 뭐 올밤 야시장 진맥 브루어리 그다음에 뭐 또 좀 연구비 상인 주도 사업 그다음 재단 운영 뭐 이래 가지고 한 11억 원 정도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짚어볼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 중앙상권 이제 활성화 5개년 사업을 하면서 80억 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5개년 사업이 끝났으면 이제 어떤 평가가 있는지를 한번 언론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냥 자체 평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물론 회의는 했겠죠. 회의하고 이제 뭐 평가했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80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 자체 평가로 끝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무 푸드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의회에서도 이제 그게 지적이 됐어요. 기존에 7개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2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위에 이 중앙시장 2층에 했던 청년 뭐 그런 것도 지금 가보면 과연 얼마를 투자해야 또 어떤 사업을 해야 이게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그 대관문이 설치되어 있는 그쪽으로는 지금 상당히 잘 돼요. 장사도 잘 되고 한데 나머지 이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참 무슨 정책을 써야 과연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 그다음에 우리 MZ 세대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발걸음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다음에 또 점포가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뭐 오늘 저녁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배송되는 그런 시대에 과연 우리 그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참 모두의 숙제다. 모두의 숙제. 그래서 이제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의 역할이 이 재래시장 방금 본부장 말씀하셨듯이 뭐 중앙시장을 포함해서 진주에 있는 재래시장을 또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상인도 교육도 시키고 해서 활성화를 하자라고 이제 만들어진 게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 중앙 상권 활성화 5개년 사업에 대한 그 평가가 지역사회 진주는 평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평가를 우리 황 대표는 평가 좋아합니까? 아니, 다 애들도 시험시기 싫어하고 평가받기 싫어하지. 80억이나 들어간대요. 저도 그런데 되도록이면 평가 안 받고 지나가려고 그러지. 속성이지 인간의 속성인지 뭐. 근데 여기는 평가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시가 그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그거고 반드시 해야 돼. 예,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이게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경영 평가 결과가 있는데 평가 기관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고 평가 결과가 나 등급이랍니다. 어디 가나다라 마바 사까지 있는가요? 나 나 같으면 뭐 성적 괜찮네. 수우미양가 할 때 우네 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평가 진주 문화관광재단에 보면 그 해마다 그 경영 공시를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진주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주 문화관광재단도 나 등급이죠. 나 등급인데 진주 문화관광재단에는 이 이제 평가 항목, 평가 결과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제 거기 보면 진주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31개 항목 중에 만점이 13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나 등급을 받았는데 진주 상권 활성화 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평가 항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종합 점수만 나와 있는. 나 등급이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경영 평가 결과를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 범위의 문제는 있겠으나 이게 진주문화관광재단처럼 요 평가 결과를 나 등급을 받았으면 어떤 항목에서는 잘 됐고 어떤 항목에서는 못 됐고라는 것 정도는 좀 이렇게 공개가 되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문화위원회 안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다양하게 이제 조례 개정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좀 이게 진주시 의회의 활동들에 대해서 각 위원회의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위클리 이슈에서 이 내용을 처음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제 진주시 의회에서 이제 상임위별로 이런 회의가 있으면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우리 시민들,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알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그 우리가 진주시 의회만 너무 이렇게 배내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일부에서는 그런 그 답글이 있었습니다. 그 너무 이제 내용이 이게 아니, 알려주는 건 좋죠. 진주시 의회를 조례 보류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른바 그 이제 보류 동의안을 낸 이제 의원을 불러서 저희들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보류안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던진 분이고 이제 또 반대 의견을 던진 분도 있고 이제 반대 의견을 내신 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댓글이 왔길래 제가 이제 반대 의견을 이제 내신 시의원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출연해라. 이런 댓글이 달려서 기회는 주겠다. 좀 나와 가지고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뭐 가면은 뭐 해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가기가 좀 그렇다 이래가지고 뭐 좀 나오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지 그래서 말고 잘해줄게. 아니, 뭐 잘해줄게가 아니라 뭐 저는 그럼 뭐 특별한 의원이 오면 잘해주고 뭐 특별한 의원 오면 못 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 뭐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네. 붕붕 떼어줄 테니까 좀 출연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좋지. 저희들이 무슨 의견을 들으면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그래 해야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편향적으로 이걸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좀 이렇게 좀 다른 시각을 좀 가진 분들도 물론 뭐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저희들은 이제 공정하게 찬반의 의견이 있으면 이제 공의 다 모시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나와 주십니다. 출연료를 많이 주겠다 이리 저희들 꼬시면 가난해서 출연료도 못 드립니다. 아니 근데 우리 뭐 유명한 저 유튜버나 방송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사를 반대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나오는 분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또 섭외를 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섭외할 때 우리도 섭외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주겠다고 이렇게 꼬십시오. 혹시 나올 줄 압니까? 꼬셔도 안 되답니다. 잘해줄게. 일단 뭐 의원은 연락을 했는데 그 카톡은 읽고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며칠이 됐는데. 근데 물론 이런 우리가 하는 진주 평면에서 하는 유튜브가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부담을 가지는 그런 쪽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뭐 그런 조금 선입견을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저희들 시사를 좀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뭐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시더라고요. 특히 또 황 대표나 내나 또 얼굴이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또 혹시 그거는 뭐 본부장님이 해당되는 분이고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희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도 좀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모시고 다양하게 홍보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좀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섭외가 가면 좀 응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진주평론 위클리 이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